아무리 애를 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불행이 겹친다고요. 그 모든 애군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집안의 가장 낮고 음한 곳 화장실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화장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 아마 수천만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화장실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 어떤 관엽식물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예로부터 부정한 공간 음기가 모이는 곳이라 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엽식물을 두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불자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창문조차 없어 공기순환도 되지 않는 화장실이 많으니 그 불안한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화장실에도 얼마든지 관엽식물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 햇빛이나 습기에 약한 것들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장실에 반드시 두어야 할 재물운을 불러오는 최강의 관엽식물 5가지를 주제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식물 하나를 둠으로써 다음날 뜻밖의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화장실에 적합한 식물을 제대로 고르기만 한다면 아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둘 관엽식물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러주는 3가지 요점을 마음에 새기고 식물을 골라보십시오. 첫째, 어두운 곳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늘 빛이 드는 공간이 아니므로 어두운 곳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관엽식물 중에는 내음성이라 하여 그늘이나 어두운 장소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화분으로 유통되는 식물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어느 정도 내음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으니 식물을 고를 때는 그 성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조함에 강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화장실은 거실처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건조에 강한 식물이 적합합니다.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식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나 자칫 잊어버리면 물 부족으로 말라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등교 전이나 출근 전에는 정신이 없어 세심하게 돌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를 생각하여 식물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화장실에 둘 관엽식물의 크기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호에서 5호 크기, 즉 지름 9치에서 15cm 정도가 좋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식물의 크기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식물은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다른 곳에 두고 싶을 때 바로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큰 식물을 두면 화장실 공간 자체에 압박감을 주게 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공간이기에 크기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안에 작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을 더 쌓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 저와 인연을 이어가시지요. 오늘은 화장실에서도 잘 자라면서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기대할 수 있는 관엽식물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집안에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산세베리아입니다. 산세베리아는
건조에 강하고 키우기 쉬운 관엽식물로 공기 정화 효과가 입증된 에코플랜트 중 하나입니다. 위로 뻗은 가늘고 뾰족한 잎이 특징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잘 자랍니다. 참고로 에코플랜트란 나사가 밀폐된 우주 공간에서의 생활을 위해 연구한 결과 관엽식물 중에서도 특히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난 50종의 식물을 말합니다. 즉 공기를 엄청나게 정화해준다는 뜻이지요. 풍수에서는 그 날카롭고 뾰족한 잎이 사기새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산세베리아를 화장실에 두면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좋은 운을 끌어들여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세로로 긴 형태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넓지 않은 화장실에도 두기 좋고 존재감 있는 장식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하나만 두어도 화장실의 환경과 운기를 확 바꿀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합니다. 둘째, 핀란드시아 제로그라피카입니다. 제로그라피카는 에어플랜트의 왕이라 불리는 대형종입니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다 자라면 지름이 30cm에서 50cm까지 자랍니다. 에어플랜트란 흙이 필요 없는 관엽식물을 의미하는데 흙이 필요 없어 그대로 두어도 괜찮기 때문에 화장실 작은 선반에 두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풍수에서는 사기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그라피카의 날카로운 잎이 나쁜 기운을 끊어내는 것이지요. 물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부터 밤 사이에 일주일에 3회 정도 분무해주고 한 달에 한 번 6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하므로 화장실에 둘 때는 환풍기를 항상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건조에 강하고 가시 돋친 외형이 일반적인 다육식물입니다. 물론 선인장이라고 해도 품종에 따라 모습이 다양하며 가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선인장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화장실에 두면 건강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만 선인장은 습한 환경을 싫어하므로 습기가 차기 쉬운 화장실에 둘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관엽식물로 인기 있는 선인장에는 다음과 같은 풍수 효과가 있습니다. 사기 및 애군 퇴치 가족의 건강운 상승, 재물운 상승, 가늘고 뾰족한 가시는 사기를 물리친다고 여겨져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가족의 건강이나 재물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게 해줍니다. 사기를 밖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쉬운 귀문 오니몬이라 불리는 북동쪽과 남서쪽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가 어렵지 않은 선인장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높은 풍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주기적으로 햇볕을 쬐어주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에버프레시입니다. 에버프레시는 시원스러운 잎 모양이 특징적인 관엽식물입니다. 환경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나 화장실처럼 햇볕이나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점차 물만 주어도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만남의 운과 사업운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다만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곳에서는 운기 상승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2, 3일은 햇볕이 드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버프레시는 낮에는 잎을 열고 밤에는 닫는 수면 운동을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 움직임의 변화를 볼 수 있으니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파키라입니다. 파키라는 손바닥을 펼친 듯한 큰 잎이 특징인 관엽식물입니다. 내음성이 있고 건조에도 강해 화장실처럼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 건강운 등의 효과가 있으며 화장실에 두면 운기가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잎에 분무를 해주어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은 운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므로 크게 키우고 싶다면 일주일에 1, 3회 정도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습에는 약하고 건조에는 강하므로 봄과 여름에는 흙 표면이 마른 후에 물을 주고 가을과 겨울에는 흙 속까지 마르고 2, 3일 후에 물을 주십시오. 이상 5가지가 화장실에 두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관엽식물입니다. 참고로 잎의 특징에 따른 풍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둥근 잎은 조화와 안정 효과, 뾰족한 잎이나 가시는 사기 및 애군 퇴치, 큰 잎은 안정과 편안함, 작은 잎은 활력과 생기, 위로 향하는 잎은 양양의 기운. 오늘 소개한 것은 재물운에 특화된 것들이지만 이러한 효과를 보고 식물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화장실에 관엽식물을 둔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운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관엽식물을 둘 때의 주의점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화장실에서 관엽식물을 관리할 경우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햇볕이나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흙이 마르는 속도가 더욱 느려져 축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축축한 상태가 계속되면 식물의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흙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한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준 후에는 몇 시간 동안 밖에 내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연의 빛과 바람을 쐬면 마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흙이 축축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짧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냉기가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관엽식물은 어느 정도 추위에 견딜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다른 곳에 비해 냉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창가에 두면은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일조 시간도 짧아지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대처가 늦어지면 식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서늘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둘러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화장실에 관엽식물을 둘 때는 이 2가지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유튜브 법문을 녹음할 때는 에어컨을 끄고 방문을 닫고 하는데 덕분에 중반부터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며칠 전에는 팔꿈치와 무릎에서 땀이 솟아나 저 자신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위를 아주 좋아해서 여름을 환영하는 편이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우니 집안에 있더라도 물을 잘 챙겨 드시고 열사병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켜고 있는 사람일수록 열사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잡담이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생명 하나가 우리 삶의 기운을 바꾸고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앞으로 여러분과 더 깊이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나요? 혹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감상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마음이시든 부디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점을 배우셨거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갖고 달랐는지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